자, 365쪽에 4번에 365쪽에 14번에 사업주체. 자,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체가 쭉 있어요. 사업체라 표현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15번에 주택조합이 나오죠. 주택조합.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결성을 합니다.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예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할 뿐이고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할 뿐이고, 마련이라는 얘기는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종류는 세 가지, 그 아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다는 점에서 둘이 서로 비슷하고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해서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에 공통되는 얘기도 당연히 있지만 나중에 주택조합 파트에 가서 보시면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고 리모델링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 마련한다는 얘기는 새 주택을 지어서 공급받았을 때 마련이 되죠. 건설 공급에 관련된 규정만 지역과 직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뜻을 보시면 지역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데 어떤 주민이 가입할 수 있느냐? 9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죠.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자, 제가 지도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그랬어요. 경기도 안에 서울과 인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같은 특광시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었거든요. 같은 특광시군. 이게 초기에는 예를 들어 광명시에서 지역적으로 만드는 광명시민끼리만 가능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광역교통망이 발달돼서 이렇게 넓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광명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사람과 인천 사람과 같이 지역적으로 만들어서 조합 아파트를 지어서 예를 들어 그거를 분양받고 뭐 광명에다 짓는다면 여기서 분양받아 살면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대전, 충남, 세종. 충청남도 안에 대전과 세종이 존재하거든요. 같이. 충북은 안 돼. 충북은 충북 사람들끼리만. 광주와 전라남도 전남 안에 광주 있잖아요. 전북은 전북 사람들끼리만. 대구와 경북, 경북 안에 대구 있으니까. 부산, 울산, 경남. 경남 안에 부산, 울산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 뭐 경상북도 사람과 안 되죠. 그러면 틀리지. 강원도 따로, 제주도 따로 이렇게 지역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거예요.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한다는 점에서 지역과 같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가입한다는 점에서 지역 직장과 다른데 누가? 공동주택 소유자가. 단독이라면 가입 못해요. 자기 주택, 자기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면 자기가 혼자 하지 왜 누구랑 같이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동주택으로만 동만 한다 해도 그 동을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고 있잖아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조합을 결성해야지 그러면. 응? 그래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자, 우리 주택 단지 개념도 주택 단지란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라고 하잖아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들어서 일단의 땅을.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를 낸다면 다만이죠.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라는 거. 자, 이게 하나의 단지로 건설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건설됐다 하더라도 심한 걸로 분리가 됐다. 철도가 나중에 일로 지나가서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뭐 이런 것으로 분리가 됐다면 각각 별개 단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되면 다칠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죠? 다칠 사람.
관리사무소에 다시 뭐 근무하시는 분들 뭐 빠르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분여회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런 뭐 철도동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지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하겠다 뭐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되죠. 그게 뭐라고 목숨을 걸겠어? 각각 별개로 관리를 별개 단지로 봐서 각각 관리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분리된 것을 각각 별개 단지로 보느냐 하는 건데 가번에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다 뻔하잖아요. 라번도 기타 0에서 정하는 도로로 분리된 걸 얘기하는데 1번에 일정한 뭐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막 이런 거 있고요. 2번에 뭐 일반 국도가 됐든 특별시,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국도나 지방도로 분리되는 것도 당연히 다 별개 단지로 봅니다. 그런데 나번, 다번을 주로 바꿔서 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나번이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보통 국도,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보통 도로라면 일반 도로라면 폭이 20m 이상, 너비가 20m 이상인 일반 도로를 보통 넓은 도로로 본 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폭이 20m 이상, 너비 한번 20m 생각해 보세요. 넓은 도로로. 이런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라면 예를 들어 그 일반 도로지만 건너가는데 한참이죠? 무슨 사고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 20m 이상 일반 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근데 요거는 이제 넓게 보는 게 일반 도로 이렇게도 가끔 보니까 괜찮은데 특히 다번이 특이한 거예요. 다번이. 폭이 8m 이상은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은 됐는데 아직 설치도 안 된 도로잖아. 예정도로잖아. 근데 이건 폭이 8m 이상인 이런 예정도로만 분리돼도 별개 단지로 보겠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나번이 보통 큰 도로는 이렇게 20m 이상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다번이 특이한 거예요. 이 숫자를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이 부대복리설. 서로 구별만 하시면 되는 게 부대복리설이에요. 구별하시는. 우리 부대라는 걸 풀었으면 딸려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딸린 시설을 얘기합니다.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딸려 있느냐? 주거 생활에 필요하니까 딸려 있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 생활에 필요해서 딸려 있는. 이따 보시면 복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있으면 주민의 복리를 해서 좋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필요해서 딸려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이 주차장이 없으면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요새?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관리를 하지. 이게 뭐 있다고 특별히 복리를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필수로 딸려있지. 담장이 있어야 다른 단지랑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죠?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뭐 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종 설비, 각종 설비도 다 들어갑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 복리시설 한번 보세요. 우리 복리시설 보시면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세를 말한다 그래서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세를 얘기합니다. 주민들의 공동으로 쓰는. 어린이 놀이터 이게 부대시설은 아니잖아요. 없다고 종합사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있으면 어린이 주민의 복리를 해서 좋은. 근린 생활시설 상가 같은 거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뭐 주거생활은 상관없어. 좀 나가서 사면 되지 뭐. 유치원. 아유, 이 유치원도 아예 없애려면 그냥 정비법이나 여기나 똑같이 없애주지 말이야. 이것도 좀 더 아시는 분일수록 헷갈려. 예를 우리 정비법에서 유치원이 주민 공동시설 거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위하는 시설에 이게 빠진다 그랬잖아. 학교, 정식학교로, 그죠? 거기는 정비 기반설과 비교되는 공동이용시설을 얘기했는데 여기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에 구분되는 복리시설이에요. 이래도 참 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치원은 부대시설은 아니라는 거야. 유치원이 있어야 주거생활이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있으면 편할 뿐이지.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부대시설에 대비한 복리시설이라. 부대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운동시설 많이 설치하죠. 주민운동시설 없어도 죽어 사는 문제 없는데 있으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있으면 편한. 예? 그 정도. 자, 우리 기반설은 국회법에 우리 배웠던 그냥 기반설 얘기하고요. 기반설 중에서 20번의 기간시설은 기간의 간자가 간부할 때 간자예요. 간부할 때 간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설 중에서도 좀 더 우리 공동주택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시설이 기간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주거 생활에 있어서 우리 도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도로는 아까 부대시설에도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간시설이 들어가죠. 도로. 상하수도 없으면 뭐 물 떠다가 직접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단지 안에 보면 이 기간시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지역난방시설은 있는 데만 있지만 이게 하여튼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간선시설은 간선이란 좀 전에 배웠던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선이 간자가 아까 기간할 때 간자고 선이 연결할 선자거든요, 이게. 그럼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키는 설이 기본적으로 간선이 되는 겁니다.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키는 설이 간선이에요. 물론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 세 가지 경우는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원래는 연결시키는 선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굳이 이것도 한다면 가스에서 가스 따오고 통신에서 통 하나 따오고 지역 난방에서 난방을 따오게 되면 가스통으로 난방하네요. 가스통 하나로 난방하네. 요거는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해서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공구 보세요. 공구라는 것은 공사는 구역의 줄임말이 공구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단지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게 보통이죠. 하나의 단지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게 보통인데 단지가 클 때는 최소 둘 이상 공구로 나눠서 요거 먼저 하고 요건 나중에 하고 다른 건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각각의 둘 이상으로 나눠진 구역을 각각의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각각의 공구라고 하고요. 착공시공의 사용검사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나눠서 각각 사업을 하니까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요건을 가셔야 돼.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하라. 공과 공구 사이 경계 확실하게 좀 구분되게 6m 이상 폭으로 여러 가지 설치해서 공간 경계를 설정하라 별거 아니고 2번의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더 별게 있는 숫자가 되지. 이런 제한을 안 하게 되면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단지도 막 나눠서 할까 봐. 큰 단지만 나눠서 할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나누더라도 각각의 공구별로 최소 300세대 이상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300세대 이상은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사업승인 배울 때 보시면 사업승인 파트 가서 보시면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쪽 파트에서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세대 이상일 때? 아니지. 아니 300세대는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얘기잖아.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냐고. 600세대라고 나와야지. 600세대 이상 사업을 하려고 해야 공구를 할 땐 최소 두 공구로 나눠야 되고 각 공구별로 300세대는 건설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일 때 나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500세대라면 나누더라도 250, 250밖에 안 되죠? 그럼 나눌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몇 세대 이상 사업을 할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냐. 그러면 600세대 이렇게 나오는 게 뒤에 나온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23번의 공공택지.
공공택지. 다음에 하나나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각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다 공공택지라고 하는데, 공공사업이 무엇인지가 박스에 쭉 나와 있어요. 딱 보면 공공세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요. 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보겠어, 그죠? 자, 24번 리모델링은 좀 길어도 일일이 봐야 돼. 리모델링은 건축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으로 위해서, 건축의 노후화를 억제하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다음에 언어나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이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일부 증축형이고, 3번은 일부 증축에도 특이한 세대수 증가형 일부 증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 대손이고요. 2번, 3번이 일부 증축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차이가 납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에서는 대손 일부 증축 외에도 일부 개축까지 들어가다 그랬잖아. 건축법에서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일부 개축은 없죠. 일부 개축은 없어요. 네. 대손과 일부 증축 두 가지만이고, 특히 일부 증축형에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일부거든요. 이게 증축이 기존 건축물의 그 면적보다 너무 많이 증축이 되면은 리모델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벗어나기 때문에 작아야 돼.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30%. 기본적으로 작은 개념에 하나인 30%를 넘기지 못해요. 일부 증축에서 일부가 기존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이걸 따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10으랑 관련돼 있다. 일부에서 작은 30%만 따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10으랑 관련돼 있다. 숫자. 자, 일부 증축형 보세요.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대한 사용 승인일로부터 최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나중에 보시면 대손은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하려면 새 건물은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 그래서 최소 사용한 때로부터 몇 년 지나야 되냐, 몇 년 지났을 때 가능하냐. 이게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15년. 적어도 15년 이상이 되어야 일부 증축 리모델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잖아, 15.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부가 얼마냐는 게 다음에 나와요. 일부가. 각 세대의 전용 면적 기준에서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30% 이내에서 증축이에요. 작다는 기준이 하나는 30% 이하. 물론 괄호 속에 세대의 전용面積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주택을 얘기하죠. 85미만 상대로 작은 주택이라. 이때는 좀 더 넓게 40%까지 가능하다는 예가 다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85미만은 40%까지. 이거 따르게 하시고, 이게 바로 전용면적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아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 같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요. 전용면적은 30%, 40%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게 3번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없었죠. 이것도 나중에 들어온 거지. 원래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은 원래 필요 없는 거야. 기존 상태에서 그냥 대손 또는 일부 증축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세대수 증가형을 나중에 도입한 것이, 세대수 증가형만큼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양을 했을 때, 공급했을 때 그 분양 대금 남는 거 있잖아. 그 분양 대금 갖고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참여할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해서 세대수 증가형을 나중에 도입한 거예요. 이 중에서도 수직 증축형은 제일 나중에 도입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리모델링은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보통의 리모델링은 허가. 근데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급하기 때문에 요것만 건설 공급 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몇 세까지 증가가 가능하냐. 이게 많을수록 사업자는 유리할 텐데, 그죠? 역시 15라고, 15.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기존 세대 최대 15%가 한도입니다. 만약에 1000세대짜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몇 세대까지 증가가 가능해요? 150세대만 새로운 증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리모델링 허가받아 하는 것이고. 다만 이때도 수직으로 증축하느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면 다음 요건을 또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요건을 또 따로 다 갖춰야 됩니다. 수직 증축만 그래. 수직 증축만. 이게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제일 위험해서.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세도 증가하는데 이 공동주택이 있을 때 기존의 수평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동을 만들어서 건설해서 공급하든지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리는 걸 얘기해요. 위로. 기존 건축을 바로 위로 올리는 게 수직 증축형이죠. 바로 위로 올리게 되면 새로운 무게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봤잖아. 위험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도입한 건데 그래서 다음 요건 제한을 따로 받아요. 위험해서. 고아래 보세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뭐 니은번의 일정한 구조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에 불구하고 기억번은 최대 3계층 이하로서 0이 정해야 된다. 근데 0이 정하는 것이 0이 정하기를 가로 속에 그냥 3계층을 말한다. 다만 14층 이하인 건축물은 2계층을 말한다. 원칙이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역시 15랑 관련돼 있잖아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 15층이 안 되는 게 14층까지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수직 증축의 한도. 이렇게.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 증가한 리모델링이란 도시 과밀 등을 관리하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입주자, 입주한 사람이고 사용자는 사용하는 사람이고 관리주는 관리하는 사람이죠. 뭐 건설 파트로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건설 파트 중에 사업주체 파트. 자, 우리 사업주체부터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등록, 비등록. 우리 등록을 해야만 사업체가 되느냐, 등록 안 해도 비등록 사업체가 되느냐, 이런 거 좀 처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또 주택조합이 이제 사업주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주택우선 주택조합이 제일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등록, 비등록부터 들어가는데, 등록 사업체는 말 그대로 등록을 해야 사업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등록할 때는 등록 기준을 항상 갖춰야 돼.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한 사람을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요구하느냐. 사업주체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부처럼 단란 건축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사업을 다루고 있잖아. 아무나 함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민간인. 공공은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민간 사업체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등록을 해야 사업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 가서 등록했을 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등록과 비등록을 구별하시는 게 기본인데 371쪽에 먼저 자, 등록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방가로 1번에 국장에게 등록하라는 것부터 보십시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국장에 등록을 해야만 되느냐. 등록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랑 달라요. 이 사업 승인 대상과 다릅니다. 이건 제가 사업 승인 대상을 주택부 따라 지어야 되는 사업 승인 대상을 원칙만 적어놓은 거잖아. 이 등록은 연간. 여기는 사업 1회당 규모거든요. 사업 1회당 규모거든. 여기는 연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등록 기준이거든요. 사업생활과 같은 문제 기준은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건 똑같지만 등록에서는 원칙이 20호 20세대예요. 그것도 연간이 붙고 여기도 만 똑같지만 연간이 붙는다고. 1년 동안에. 보십시다. 연간 1년 동안에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대리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장, 등록도 국장에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그러니까 까다롭게 하는 거라고. 예?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니까. 예? 그래야 등록사업자가 되니까요. 단독은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공동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잖아. 연간. 예? 이것도 20세대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존재합니다. 괄호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원룸형과 급약주택 한 세대 지을 때는 합한 세대가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룸과 급박주택 한 세대를 지어서 하면 그 합한 걸로 하고 이것도 도시형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도시형은 도시형 원래.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가 관련된 경우는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20호, 20세대인데 도시형에 관련된 것은 30세 이상부터. 대지는 만 이상이고. 그럼 지금 여기서 30세 이상 받으라는 것 자체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외가 혜택이 되는 겁니다. 도시형에 대한 혜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혜택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민간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만 된다고요. 연간 1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25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죠? 20세 이상이니까 뭐 등록 기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세 지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록할 때 자본금 6억 원 이상 갖춰야 되고 민간에서도 법인은 더 단체라서 믿어줘요.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이라면 6억 원 이상 일정한 사무실 갖춰야 되고 일정한 필요 인력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등록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연간 25세대짜리 원룸형 주택을 짓겠다. 도시형으로서 원룸형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 없다니까. 왜?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도시형은. 그럼 여러분들이 원룸형 주택 짓기가 더 쉽죠? 그것도 20에서부터 29세대까지는 더 쉽게 할 수 있죠? 등록도 없이. 그 점에서 이게 지금 이 예외가 혜택이 되는 거라고. 이게 사업승인도 이게 원칙이지만 50호, 50세대가 혜택이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사이는 활성화가 되잖아. 자, 반갈 이번에 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체 봅시다. 다만 다음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등록 안 해도 사업체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사, 산방지방공사 다 공공이잖아. 공공. 이런 사람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냈던. 등록할 필요 없어. 믿어주니까. 그 아래 공익법인도 공익법인이죠? 그러니까 믿어주지. 등록 안 해도 돼. 근데 그 아래 보시면 5번의 주택조합, 6번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주택조합은 민간인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고용하는 자니까 민간인이거든요. 고용하는 자가 뭐 회사 사장, 대표잖아. 대표, 회사 대표. 근로자 사원 아파트 지어줄 때 고용하는 자. 이거 고용자라고 하는데 둘 다 민간인데 왜 이 사람들은 등록 안 해두느냐. 둘 다 공통된 제한 요건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한 사람이 등록사업자인데 그럼 민간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이제 등록 기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가 빠졌다, 없다. 예를 들어 주택자나 고용자가 등록사업자랑 같이 한다는 얘기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등록을 해야만 돼. 원칙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보세요. 공공은 아예 등록 안 해. 근데 민간인 중에서는 등록사랑 공동으로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 없으면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고. 됐어요. 넘겨보세요. (374쪽) (374쪽) 공동사업주체. 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같이 할 때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양가로 1, 2번과 양가로 3번의 구조가 살짝 달라요. 이 셋 다 민간인이 그 민간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양가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한다. 아파트 지을 큰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갖추어 그 공동할 때 요건은 간단해요. 나중에 살짝 추가할 겁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공동으로. 사실 이런 입법 태도가 맞아요. 항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유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을 때 따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토지사랑 등록사 공동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같이 한다면 두 사람을 이 경우 토지사나 등록사를 공동사로 보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사가 등록을 해서 등록사업자를 하는 수밖에 없지. 같이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2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보세요. 자, 주택조합이 그런데 여기서 주택조합에서도 괄호 속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야. 그래서 주택조합에서도 막 이렇게 차이가 살짝 나는데 아까 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건설할 때 얘기거든 지금.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세대를 증가하는 부분은 건설 파트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건설이랑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택조합에서도 세대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보통의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얘기잖아, 건설할 때. 건설할 때는 영의정하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사업자와 이때는 등록자 외에도 주택조합이 할 때만큼은 괄호 속에 지자체랑도 같이 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좀 더 넓혀놨는데 이런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란 말이죠. 하게 될 땐 둘을 같이 보고 혼자 한다면 등록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옆에 3번 보시면은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고용자가 근로자 사원아파트 건설할 때잖아. 이때는 영의정하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요.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 아깐 할 수 있다긴 해야 된다. 경영에 충실하라고. 그게 이유예요. 공익적이고. 경영에 충실하라고. 만약에 이때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체 중에서 아예 단독으로 하는 사람도 생길까 봐. 단독으로 등록해서 등록사업자로서 단독으로 할까 봐. 근데 경영자는 경영을 잘하는 게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것이지 직접 사원아파트 지어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충실하라고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은 경영에만 충실하면 되잖아. 그러라고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이점만 살짝 보시고요. 자, 이제 주택조합 들어갑니다. 주택조합. 자, 제가 이 주택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만들 때 얘기부터 보시면은 우리 다른 법에 의한 조합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도시개발 조합이 있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조합이 있었고 정비법에서는 정비조합이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조합 정비조합이 있었고 주택법에 나오는 게 주택조합이거든요. 조합이 공부에서는 전체 3군데 나오고 조합은 다 법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그런데 여기서 세 조합이 나오지만 이것과 이것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법인 아니에요. 법인 아닙니다. 아, 말이 완전히 이렇게 헛나오다니 깜짝 놀랐네 내가 하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갑자기 헛나오지? 아, 여러분들 바로 알아들었어요? 헛소리? 아, 헛들렸어 그럼 여러분들? 아, 이거 깜짝 놀랐네. 법인이지 이걸 법인이 아니라면 큰일 나지. 이게 법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 제가 이걸 조합이지만 법인으로 본다는 이유는 한번 말씀드렸었죠. 도시개발 똑같은데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면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법인으로 봐야 권리능력자가 되고, 그래야 조합이 시행자로서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법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법인으로 안 보느냐?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권리능력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니까 그 사람이 권리능력자로 하면 되고, 만약에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한다면 등록을 해야만 된다 그랬죠?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이라면 설립 인가만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죠? 법인의 특징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여기 법인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에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이 돼요. 이 셋 다 이건 똑같은 거지 뭐. 예?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설립 인가받으면 다 성립이 됩니다. 여긴 등기가 나와서는 안 돼. 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성립이 돼, 행정처에. 그런데 직장조합만큼은 설립인가 대상이 원칙이지만 설립신고도 하나 있어요. 설립신고 대상도 하나 특별한 게 있어서 직장은 다른 건 다 인가뿐이고, 직장은 설립인가 받는 게 원칙이 돼 간단한 설립신고가 하나 있을 뿐이지, 이것만 둘로 나눠봐야 돼요. 등기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앞에 조합과 달리.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아까 건설 공급에 관련된 것만 여기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에서 일단 그 의의는 아까 봤던 의의고요. 넘겨보세요. 향가로 2번에 주택조합 설립 단계를 보시면 방가로 1번 인가, 방가로 2번에 설립신고 이렇게 둘만 나와 있지 등기는 아예 없다라는 거죠.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야. 동그라미 1번에 설립인가 봐주세요. 원칙이 설립인가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에는 시장허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이게 설립인가예요. 그러니까 마련, 리모델링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셋 다 시장허수구청장의 인가받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시장허수구청장. 아까 우리 장관 찾아갈 때 등록할 때는 장관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인가로 충분합니다. 시장허수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똑같은 절차 뭐 항상 같고요. 나중에 2번, 3번의 그 차이점, 설립인가 시 제출서로 차이점은 할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서로 구별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결국은 해보면. 자, 옆에 페이지 방가로 2번 보세요. 설립신고. 원칙이 셋 다 인가인데 신고 대상인 시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만입니다. 이것은 시장허수구청장에게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 이게 유일한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이다 그럼 그냥 인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예외적 현상으로 신고 대상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특히 주택받기 어렵던 시절에 오지에서 공공사업할 때 사람들 안 오니까 오게 만들려고 나온 특수한 제도거든요. 이게 특수한 제도 이게. 오지에서 직장하는 공공사업하는 직장의 한 종류예요. 지역 리모델링 할 사람들이 아니지. 직장조합이 하나인데 거기 들어와서 조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 6개월 이상만 지나면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어렵던 시절에 한 40% 정도를 당신에게 단체 공급해 줄 테니까 요거 생각했으면 들어와서 일하라. 그렇게 나온 것이라 보통 직장조합도 내 집 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직장조합은 어쨌거나 공동으로 하든 뭐 혼자 단독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하든 건설 주체가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건설 공부와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건설이 아니고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신고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없으면 인가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공급받기 위한 간단한 신고입니다. 자, 이때도 넘겨보세요. 조합원 수 얘기 봅시다. 조합원 수 4번에 조합원 수. 주택조합인데 괄호 속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 여기 조합은 수에 대한 얘기는 지역과 직장 조합에서만 한 얘기거든요. 이 지역과 직장 두 가지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이게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 주택조합이 이렇게 세서로 나눠질 때 이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야. 리모델링은 적용이 안 되고. 조합원 수 얘기.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지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봤듯이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가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20명 이상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조합원 수 얘기도 여기서만 나오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거든요. 여기서만 나온 얘기라고 지금 이것도.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여기는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건 다 기존의 소유자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기존의 소유자들이. 이거는 새로 조합원 모집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 소유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건설 공급에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자, 여기라면 조합주택을 새로 지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새로 지어서 건설이잖아. 건설을 해서 건설주택 일부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에 공급하고. 그럼 새로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건설 공급에 관련된 얘기잖아. 리모델링은 건설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 제가. 건설과 관련이 없어요. 응?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조합주택이란 말이지, 조합주택. 조합주택과 일반주택은 달라요. 이건 조합에서 지은 주택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건 이제 일반주택이라고, 일반주택. 응? 이건 조합주택인데, 조합주택이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일반에,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이거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로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공급분이 없다라면,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새로운 거 그냥 받는 게 나아. 돈이 있다라면. 근데 돈이 없어서 문제잖아. 일반 분양분이 있어야 여기 나오는 돈으로 분양대금으로 사업비에 그만큼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일반 분양이 그런데 이거 여기 조합원에게 주는 것보다 이게 더 많다라면은 일반 주택이지 이걸 어떻게 조합주택이라고 얘기하느냐. 최소한의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에서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에게 주는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예정세 50% 이상은 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 반 이상은 되어야 일반에 주는 것보다 작진 않잖아, 최소. 그래서 50%가 나온 것이고, 최근 문제도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맞추는 문제가 뭐 나왔었죠, 당연히. 그리고 20명 이상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과 직장에서만 건설 공급을 전제하는 규정이라. 만약에 1000세대 정도로 지으려고, 너무 통 큰지 몰라도 1000세대를 조합주택으로 짓는다 그러면 지역과 직장에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 확보를 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명. 500명. 최소 500명 돼야 돼. 그럼 이건 당연히 채워지잖아. 3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20명. 최소 20명. 30세대를 짓고자 한다면 그것의 반이 15명이죠? 그런데 그건 요걸 충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되니까 그때는 20명이 최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작을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의 조합원 자격도 봅시다. 이 조합원 자격도 글쎄 여기가 서로 비슷해. 여기랑 다르고, 이건 기존 공주택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 이건 새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 내 집 마련도 이 둘이 거의 같죠. 요거는 약간 여기랑 차이가 나고 이 둘이 거의 같은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 자, 반가로 1번 보세요.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를 가능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억번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전원이 맨 끝에 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한 명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지금은 세대주 중에서 누가 가입이 되느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까지 가입이 가능. 이게 역시 초기에는 내 집 마련이라,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이라 초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다가 그 다음에 60이하 주택 한 채로 됐다가 다시 85주택 한 채로 지금 모습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자꾸 넓히고 있더라고 자꾸. 아이고 이거 사실 지역조합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조합 중에서. 이거는 공공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공공사업도 아니잖아. 또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는데 이게 둘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 문제가 많아. 지역에서. 신문을 통해서 많이 모집하잖아요. 건설회사가 조합세트 있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우리 뭐 조합원 모집합니다. 막 광고 나오는 게 다 지역조합 얘기라고. 지역조합. 그럼 받기 어려운데 시가도 비싸고 해서 막 어려운데 조합한다면 조합원 분담금 얼마 안 된다. 시가도 훨씬 싸게 하니까 일반의 분양 부분이 있어서 그거 들어가는데 글쎄 정상적으로 지나면 괜찮은데 그 문제가 많은 게 사기꾼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글쎄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꼭 진행이 안 되고 처음에 분담금 예상했던 거 자꾸 올라가고 사업은 잘 진행 안 되면서 자꾸 진행 안 돼서 자꾸 분담금 늘어나고 그러다가 계속 나중에라도 되면 상관없는데 뭐 시가랑 근접해지다가 아예 도망가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돈 모으고. 응? 그래갖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응? 애초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게 하고 그 대신 지금도 약간 통제를 시작하려고 신고 정도만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신고보다 뭐 승인이나 뭐 인가제도로 가면 좀 아예 그렇게 좀 그렇고 하여튼 조합은 모집할 때 이따 나오는 신고액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고 공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 가진 사람은 돼요. 이거 취지는 85주택 한 채라면은 오래됐으면 서민역이 오래됐으면 이제 교체하기 쉽게 요거 가입해서 새 주택 받으면 그거 팔면 되고 그죠? 교체할 수 있게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설립인가 신청일은제 조합 설립 대상지역이 6월 이상 거주요건자일 것. 6월 이상 거주요건. 적어도 지역조합에만 이건 붙어있는 얘기인데요. 그 지역에 가전입은 신출내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최소 6월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이 요건 갖춰야 되고 직장 보세요. 직장 보시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그래서 위 지역조합의 1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아까 무주택 또는 85주택 한 채 똑같습니다. 단 설립 인가 대상이 보통의 직장이 똑같다는 얘기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아까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즉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85주택 한 채는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직장은 인가대상과 신고대상 구별해서 보셔야 돼. 옛날부터 이건 무주택 세대주 일대만 해둔 걸 그대로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은 나머지 보통 인가대상의 지역과 같은 거예요. 여기 뭐 6월 이상 그 얘기는 없고. 예. 자 이제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자 10분 쉬었다가 하면 되겠네. 그죠? 지금쯤에서